자, 페이지 296페이지. 은하 분류와 특징. 자, 야, 근데 얘들아, 은하가 뭔지는 알지? 은하가 뭐야? 별을 많이 별이 다 묻힌 그 전체를. 은하 안에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적게는 뭐 수천 개, 수만 개, 근데 많게는 몇 천억 개.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은하라는 개념이 정립된 게 언제인 것 같아요? 우주에 은하들이, 여러 종류의 은하들이 있다 라고 정립된 게 꽤 오래전일까? 아니요, 엄청 최근일 것 같아요. 일단 별의 밝기를 처음으로 눈으로 우리 겉보기 등급 배웠잖아. 밝고 어두운 걸 순서로 이제 등급을 나눈 사람이 고대 철학자 히파르코스예요. 근데 이 은하, 우주에는 은하라는 별들의 집단이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게 꽤 최근이에요. 알겠니? 오래진 않아. 그리고 왜 어떤 관측으로부터 그게 알아냈는지는 알아요? 아인슈타인인가? 아인슈타인 아니야. 아인슈타인은 천체보다는 이제 물리 쪽이겠지? 허블이야, 허블. 그거는 응? 그러니까 빅뱅 그거 아니에요? 그런 뭐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도 안드로메다 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 안드로메다 별. 근데 요즘에는 안드로메다 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잖아.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써요. 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밤하늘에 보면 안드로메다라고 불리어지는 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과거에 천체학자들이 안드로메다 별, 말 그대로 별, 저 별은 태양과 같은, 태양이 별이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별인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밝은 별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야. 근데 허블이 이제 여러 관측 결과로 안드로메다 별이라고 불렀던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봤거든. 근데 계산을 했는데 안드로메다라는 그 별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의 크기라고 하는 그 반지름 있잖아. 보다도 어디에 있더래? 훨씬 멀리 있더래. 그러면 안드로메다 별은 그 당시에 생각했듯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태양과 같은 별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겠지. 그지? 안드로메다들이 우리 은하에 있는 또 다른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보다 더 먼 곳에,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먼 곳에 있는 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주에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먼 곳에 다른 천체들이 밀집되어 있구나 라는 걸 밝혀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나마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이름을 무슨 은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해. 이름이 우리 은하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태양계 속한 은하. 우리 은하가 영어로가 뭐예요? 글쎄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모든 은하들은 다른 은하들은 다 무슨 은하라고 표현해요? 외부 은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 이후에 이게 또 확대해서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드로메다 별이라고 생각했던 걸 확대해서 보니까 별이 아니야.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이라는 게 또 밝혀지게 돼. 그래서 안드로메다 별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뭐라고? 은하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알겠지?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지금 뭐 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뭐 한대? 충돌한대. 충돌한다는 얘기는 막 부딪히고 막 난리치고 그런 건 아니야. 우주 공간은 워낙 넓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되어 있던 별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고 행성들끼리 막 충돌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두 은하가 하나의 은하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예상이란 뜻이에요. 좋은 거. 아니 좋고 나쁜 거 아니지. 그 정도까지 살지도 못해. 어쨌든 이게 우리 은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허블이 그래서 외부 은하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허블 르메르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부터 좀 먼저 설명할 걸 먼저 하자. 페이지 304페이지 보게 되면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는 게 있어. 허블 르메르트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얘부터 설명하는 게 우리 오늘 수업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얘부터 얘기를 할게요. 얘가 뭐냐면 수식으로 V는 H 곱하기 R. 얘가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에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뭐의 문자기호지? 속력, 속도의 문자기호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V는 무슨 속도냐면 후퇴 속도. 명칭은 후퇴 속도. 개념은 뭐예요? 멀어지는 속도라는 뜻이야. 세진 알겠니? 그 다음에 H는 상수예요. 허블 상수. 정해져 있는 어떤 값이라는 뜻이고요. R은요. 지구로부터 관측을 하고 있는 지금 관측 대상인 관측하는 천체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천체까지의 거리. 알겠죠? 그러면 허블 르메르트 법칙에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멀어지는 속도는요. 관측하려고 하는 천체, 그 천체가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R값이 큰 천체일수록 뭐 한다는 얘기야.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아니, 이해돼?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 상상. 지금 고무줄이 없네. 아니, 고무줄 가지고 있어? 머리끈 없어? 자, 그러면 그냥 고무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요. 고무줄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런 고무줄이 있어. 세 군데에다 점을 찍는다. 1번 점 가운데, 2번 점 끝 지점, 3번 점. 세 군데다가 점을 찍었다고 쳐요. 고무줄에다가. 아시겠죠? 이 고무줄을 쭉 늘려. 그러면 원래 길이부터 한 2배 정도 늘렸다고 쳐요. 그러면 1번 점은 그대로 여기에 1번 점이고 2번 점은 가운데니까 2번 점, 3번 점 끝점이니까 이렇게 3번 점.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지? 자, 이때 요 하나의 길이가 1번에서 2번까지의 거리가 2cm였다고 그냥 설정을 할게요. 2번에서 3번도 거리가 얼마야? 2cm였겠지? 그래서 전체 고무줄 4cm짜리를 늘렸어. 현재 크기보다 2배 늘렸다고 치자. 그러면 전체 길이는 몇 cm가 돼? 8cm가 되고 여기는 거리가 얼마가 돼요? 4cm, 여기 거리는 4cm가 되겠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 과정에서 만약에 관측하는 우리들이 1번 지점에 있었다고 치자. 1번 지점. 관측하는 우리들이 1번 지점에 있었다고 쳐요. 1번 지점에 있는 우리가 2번에 있는 어떤 천체, 그리고 또 3번에 있는 어떤 천체를 보고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전체가 쭉 늘어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2번 별은 여기까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몇 거리로 멀어진 거야? 4 거리로 2배, 그러니까 2에서 4로 2 늘어났지. 그런데 3번 지점까지는 몇 거리에서? 4 거리에서 8 거리로
거리상으로 4에서 8로 4 늘어났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늘리는데 1초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치자. 델타 t 이꼴 1초라는 시간 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아 늘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관찰자가 1번에 있다라고 쳤을 때 1번에서 2번 별을 봤을 때 관찰자 1번에서 본 이의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v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1초 만에 2cm 거리에서 4cm 거리로 멀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2cm 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멀어지는 속도는 2cm/s였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잖아. 근데 1번에서 본 이제 3번 별은요. 1에서 본 3번 별은 1에서 본 3번의 별의 멀어지는 속도도 똑같이 계산하면 델타 t분의 델타 s 똑같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cm 거리 지점에 있던 3번 별이 몇 cm 거리 지점으로 갔다는 얘기야? 8cm. 그러면 얼마 멀어졌어요? 4cm 멀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후퇴 속도는 얼마요? 4cm/s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게 허블 르메르트 법칙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어떤 별은 현재 가까이 있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멀리 있는 별이 있는데 우주는 팽창 과정에 있고요. 팽창 과정에 있는데 관찰자로부터 모든 천체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동일하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계 이해되냐? 그러면 2번 별에 관찰자가 있다고 쳐봐. 우리가 2번 별에 있었어. 2번 별에 있었을 때 2번에서 1번을 보고 2번에서 3번을 봤을 때 두 거리는 어때요? 그런데 2번 우리가 여기 있으면 1번은 2cm 거리에서 4cm로 멀어졌고 3번은 2cm 거리에서 4cm로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얘네들은 다 어때?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 2번에서 봤을 때 1번 천체와 3번 천체의 거리는 뭐였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걸 밝히는 게 허블의 르메르트 법칙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그러면 상상을 잠깐 해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저 멀리 우주 끝 어딘가가 있겠지? 열나 멀리 있는 우주 끝 어딘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끝은 지금도 계속 뭐 되고 있어?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지. 거리가 멀면 팽창 속도 뭐하다고? 빠르다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어떤 우주 어느 특정 거리에 있는 그 지점은 멀어지는 속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도 빨라져. I 값이 워낙 커지게 돼. 빛의 속도보다 빨라져. 그러면 그 천체 그 지점은 거기서 출발한 빛은 지구에 도달하기는 못하겠지. 거기까지가 관측 가능한 우주야. 그러니까 우주의 끝은 어딘지 우리는 몰라. 저희 기술력이 그 정도가 돼요.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이 아니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안 돼요. 우주 자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단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이 지금 현재 후퇴하는 속도가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후퇴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도 빨라지는 그 지점까지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야. 거기서 출발한 빛은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크기는 무한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고, 자, 내가 얘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멀리 있는 별, 이건 그냥 이론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로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게 뭐냐? 빛의 도플러 현상이야. 도플러 현상. 도플러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플러 현상이라는 건 이거야. 빛뿐만이 아니라
소리, 빛, 지진파와 같은 파동들은 도플러 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도플러 현상이 뭐냐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야. 음향 효과가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 경기 있잖아. F1 직관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지하 걔네들 속도 뭐 360km/h 속도 슉슉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저 멀리서 얘네들 슝 지나갈 때 소리가 이런단 말이야. 이래요. 소리가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 내 앞을 지나갈 때 소리의 높이가 달라져. 저 멀리서 F1 자동차가 엔진 음이 막 하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는 고음이 나. 그러다가 내 앞을 딱 지나서서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저음으로 바뀐다고. 고음이었던 게 저음으로 바뀌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앰뷸런스 같은 경우가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앞에서 막 다가와. 앰뷸런스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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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본다고 쳐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크로스돼서 내 옆을 지나가면 앰뷸런스 소리가 달리 들려. 다가올 때는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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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좀 고음으로 들리거든. 그러다가 내 옆을 딱 스쳐서 지나가면서 멀어지는 순간부터는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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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음으로 바뀌어. 이게 도플러 현상이야. 파동이 그래. 파동은 그래서 봐봐. 도플러 현상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빛이 관측자에게로 빛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빛을 내는 광원. 빛은 당연히 다가오는데 광원이 빛을 내는 물체 또는 그런 것들 우리는 광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광원이 관측자에게로 다가올 때와 반대로 광원이 관측자에게로 멀어질 때 도플러 현상이 일어나. 자, 다시 한번 다가올 때는 소리로 따져보자. 소리로 따졌을 때 다가오는 F1 자동차는 고음이 난다고 저음이 난다고? 고음이라는 얘기는 진동수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내 앞을 지나서 멀어지게 되면 저음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저음은 진동수가 뭐 한다는 뜻이야? 낮아진다는 뜻이야. 고음, 저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빛도 그래. 빛도 광원이 관측자에게로 다가올 때는 원래 그 빛의 진동수보다도 어떻게 보일까? 진동수가 더 증가한 빛으로 보여. 우리가 빨초파에 비교하려면 이렇게 하자. 진동수로 빨간색의 빛의 진동수가 작아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빛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떤 별이 광원이 초록색 빛을 내는 광원이 있다고 치자. 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 자체가 초록색 빛을 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출하는 빛은 그냥 무슨 색으로 보이겠니? 초록색으로 보여. 근데 이 광원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 앞쪽으로 막 다가온다고 쳐봐. 빛을 내는 광원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면 얘는 원래 초록색 빛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보는 우리는 도플러 현상 때문에 진동수가 뭐한 빛으로 보여? 초록빛보다 진동수가 큰 빛으로 보여. 얘가 파란색으로 보여. 다가오는데. 반대로 얘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고 쳐봐. 근데 얘는 원래 초록빛을 내. 근데 멀어져. 그거를 보고 있어. 그러면 봤을 때 얘는 진동수가 뭐한 것처럼 작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빛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여. 그거를 도플러 현상에서 관측자에게로 다가올 때는 무슨 빛으로 보인다고? 파란색. 그걸 청색편 현상이라고 얘기해. 푸른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청색편이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명칭이라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청색 편이 천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측자한테. 알겠죠?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초록색 빛이 진동수가 작아져서 무슨 빛으로 보이게 된다고? 빨간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빛의 덕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블이 관측한 게 바로 저거예요. 허블이 관측한 게 어떤 별에서 오는 별빛이 원래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초록색보다 붉은 쪽에 가까운 영역으로 치우쳐서 관측이 되더래.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떤 또 다른 별에 관측을 했더니만 걔도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데 더 많이 적색 편의가 되더래. 그 얘기는 이 은하들, 저 은하들, 안드로메다 은하들 이렇게 모든 천체들을 관찰했더니만 다 공통적으로 뭔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얘기야.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더래. 그러면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관찰자로부터 광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 적색 편의의 그 변화량 자체가 크면 클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빠르다는 뜻이에요. 더 빨리 멀어지면 더 많이 적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편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떤 별에서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치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선의 간격과 개수를 보자면 아 이게 어떤 원소 때문에 빛이 흡수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패턴 그대로. 그런데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관찰이 됐다고 치자. 전체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어떻게 된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했지? 그리고 전체 이 밑에 베이스가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파란색의 빛을 나타내는 영역이었다고 친다면 기억에 비해서 니은은요 전체적인 흡수 스펙트럼 자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게 됐다는 얘기야. 빨간색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고 이 현상을 우리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미음별 또는 천체는 현재 지구로부터 관측을 했을 때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천체라는 얘기야. 멀어지는 천체인데 요만큼 멀어져. 이걸 편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편의량 델타 람다 표시기로 이거 편의량 량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크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더 빠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더 빠르면 그 천체는 더 멀리 있는 천체였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수식과 그러면 이 편의량으로도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지 않나요? 있어. 이 편의량으로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식은요. 원래 얘가 멀어지지 않는 빛의 파장이라고 치자. 람다가 파장이라는 뜻인데 원래 파장에 비해서 변화된 파장. 이걸 편의량이라고 얘기했지? 알겠지? 원래 파장에서 변화된 파장. 결국은 이 변화된 원래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는 비율이 되겠지? 네. 곱하기 빛의 속도 C를 하게 되면 이게 후퇴 속도가 나오게 돼. 그리고 이 값과 허블 르메네트 법칙의 이 값은 이론적으로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 식도 나와 있네. 304페이지에 허블 르메네트 법칙 위에 식이 나와 있지.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람다가 파장이에요. 파장. 여기서는 봐봐. 내가 설명을 할 땐 진동수를 설명했는데 갑자기 파장이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야. 적색 편이면요. 원래 파장에 비해서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적색 편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 편이는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 멀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적색 편의 현상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청색 편의를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뭘까? 자, 지금 내용 정리 잠깐 해보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빅뱅론을 이미 배웠어요. 빅뱅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잖아. 우주는 지금도 뭐하고 있대? 팽창하고 있고 천체와 천체까지의 거리는 지금도 다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천체를 관찰했을 때 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적색 편의가 일어나야 되겠지. 청색 편의는 일어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근데 청색 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이럴 때. 이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은하와 네. 하나의 은하 사이는요. 대부분은 멀어지는 게 맞아요. 은하와 은하를 비교했을 때는 적색 편의가 관찰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은하와 은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하 내에 있는 어떤 별을 본다고 치자. 은하 내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별 하나를 본다고 쳐요. 생각을 해봐. 은하 자체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이 은하가 뭐하고 있냐면 회전을 해요. 이 전체 은하는 지구로부터 봤을 때 멀어지는 건 맞지만 세세하게 있는 그 별들을 보게 되면 이 별들은 은하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야.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지구에서 은하에 있는 특정 별을 봤을 때, 특정 별, 은하 전체가 아니라 특정 별을 봤을 때 이 별은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지구에서는 별이 이렇게 될 때 멀어지겠지? 그러면 이 별은 당연히 적색 편으로 관찰돼야 돼. 그런데 회전을 해서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별은 지구에서 봤을 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 별의 입장에서 이 별만은 딱 집어서 봤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이때 청색 편의가 이용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이하게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우리 은하가 계속 뭐 되고 있다고 그랬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은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하게 되면 적색 편의가 관찰되는 게 아니라 무슨 편의가 관찰돼야 돼?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청색 편의가 관찰돼야 돼. 이건 좀 특별한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블 르메르트 법칙 내용이 여기서 의미하는 걸 잠깐 볼 거예요. 식만 잠깐 변형시킬 겁니다. 후퇴 속도 V는 HR로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천체는 대부분 은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별과 하나의 별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은하 내에서 돌고 있는 별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천체는 웬만하면 은하 대 은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식을 잠깐 변형시켰을 때 봐봐. H는 식이 어떻게 돼? H는 R분의 V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허블 르메르트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X축이 천체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 그 천체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표로 나타내게 되면 요 정도 거리에 있는 천체는 요 정도 속도로 멀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거리보다 2배인 요 천체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거에 또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뭐해진다? 빨라진다. 비례관계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이 기울기는 항상 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x분의 y가 기울기라 그랬지? x축 r, y축 v, r분의 v가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니? 허블 상수 h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h가 r분의 v라면 이 식을 다시 변형시켜서 v분의 r은 뭐야? r분의 v를 역으로 꺼. 그러면 h분의 1 다시 해서 v분의 r이란 허블 상수의 뭐라고? 역수라고 읽으면 되겠지.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얘가 뭘 의미할까? 얘가 거리고 얘가 속력이잖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무슨 의미가 돼? T. 그치, 시간이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이게 시간이거든. 그래서 얘의 의미가 V분의 R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시간의 의미가 되는데 허블 상수의 역수가 시간의 의미란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이 도대체 무슨 시간일까? 이게 우주의 나이야. 이 h가 시간의 의미지. 아시겠지? 근데 이게 바로 뭐다? 120. 우주의 나이를 의미한다. 알겠니? 이게 우주의 나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허블 상수고 이 기울기의 역수값을 취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얘가 기역 그래프, 얘가 니은 그래프, 얘가 디귿 그래프라고 치자. 알겠죠? 응? 네. 그러면 기역 그래프인 경우에 기역 그래프인 경우에 해석을 하면 허블 상수가 니은을 기준으로 기역은 기울기가 뭐하다? 크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면 기역으로 만약에 우주를 해석을 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니은으로 해석했을 때보다 우주의 나이는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많아져요. 적어지는 거지. h가 커지면 허블 상수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야. 허블 상수가 커지면 시간은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들게 돼. 우주의 나이가 적어지게 됩니다. 현재 니은 그래프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40억 년이라고 치자. 과학적으로 계산한 현재 우주 빅뱅서부터 현재까지 140억 살이 됐다고 쳐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 조사해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상수가 달라! 그러면서 기억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과학자는 우주의 나이를 140억 살보다는 뭐하게 잡겠다는 얘기야? 적게 잡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또 다른 과학자 집단은 아니야. 우리가 측정했더니만 디귿이 맞는 것 같아. 기울기가 줄어들었어. 허블 상수 h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우주의 나이는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야, 우리 도플러 현상도 한번 봤으니까 대표절에 한번 그래도 볼까? 313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한번 잠깐 보자. 313페이지. (313페이지가) 표는 외부나 가나다의 거리와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일단은 빔 켜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가에서는요, 일단 천체까지의 거리가 얼마래? 200. 단위는 메가파섹. 메가라는 얘기는 10의 6승이란 뜻이에요. 1파섹도 엄청 1파섹 전에 솔직히 3.26광년입니다. 광년으로 따지자면. 근데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100만. 320만. 나는 300메가파섹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는 거리가 얼마예요? 550메가파섹이래. 그러니까 가나다로 갈수록 점점 관측하는 천체까지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후퇴 속도는 당연히 가보다는 나가 후퇴 속도가 빨라야 되고 나보다는 다가 후퇴 속도가 빨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펙트럼은 거기에 보게 되면 400선이 기준으로 있고요. 가는 400에서 얼마 밀려났어? 410. 표시가 뭐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고 416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나는 424. 다는 444.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아까 따진 뭐예요? 델타 람다예요. 이게 편의량이란 뜻입니다. 이게 델타 람다예요. 알겠니? 네. 원래 이 빛은 400에
파장을 가지고 있는 별빛이었는데 가는요 관찰을 했더니만 400에서 보이지 않고 416에서 보이더란 뜻이에요. 그러면 가는 얼마나 멀리 멀어지느냐 후퇴 속도를 계산하면 람다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빛의 속도 c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 네. 이게 후퇴 속도 계산식이에요. 시고. c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알겠지? 네.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분의 얼마가 돼? 가는 v 가는 400분의 400에서 416을 얼마 변했어? 16 변했지. 곱하기 빛의 속도 c. c는 3 곱하기 10의 8승. 근데 여기서 3 곱하기 10의 5승으로 계산하나? 그러면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지. 10의 8승은 미터 퍼 세컨드고 여기서 c를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c는 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얘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 천체의 멀어지는 속도는 역시나 어떻게 계산하는데 나는 원래 400이어야 되는데 424가 됐네. 편의량이 얼마야? 24. 곱하기 c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다 천체의 후퇴 속도도 400분의 얼마를 하면 돼요? 44 곱하기 c 하면 된다. 이게 멀어지는 속도다. 이해되셨어요? 저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그 여기 Z라고 하는 적세편이에요. 적색 편의량이 z예요. 그래서 1번에 가에 대한 파장 편의량, 변화량, 기억값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 가 값의 기억에는 16. 그 다음에 적색 편의량은 400분의 16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산하면 0.04가 되겠지? 네. 이게 적색 편의량 Z가 되는 거고요. 후퇴 속도는 거기다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를 곱하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12,000 킬로미터 퍼 세컨드 계산값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2번 문제 1의 결과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 H를 계산해라. 자, 가에서 이 결과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12,000 나온다 그랬지? 킬로미터 퍼 세컨드. 근데 허블 상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하고 허블 르메리트 공식 V는 HR로 계산값하고 어때야 된다고? 같습니다. 근데 지금 V 값은 계산했잖아.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대? 12,000 나와야 된대. 거리 제시돼 있잖아. V 각까지의 거리가 200 메가파섹이에요. R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200 곱하기 200 그냥 메가파섹으로 집어넣자. 200으로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허블 상수 이렇게 제시된 허블 상수 H는 얼마가 나오니? 60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허블 상수의 값은 얼마다? 60.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 이거는 뭐 왜 그렇게 단위가 나오는지 그냥 보면 돼. 얘 단위가 뭐였어? 킬로미터 퍼 세컨드. 근데 얘 단위가 뭐였어? 메가파섹. 그러면 H를 계산하면 H는 얘가 넘어가면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세컨드를 다시 한번 메가파섹으로 모아한다는 얘기야. 나눠줘서 단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주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관측으로 증명이 됐구나. 적색 편의의 관측으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296페이지 이제 우리 은하의 분류와 특징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자.